안녕하세요. 자발적인 가난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좀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다. 한번 들어가면 회사에서 나오지 않아야 되고요. 뭔가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하다 말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가 축적되고 만들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왜겠습니까? 왜? 뭔가를 이루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금방 이루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죠. 금방 이루려고 욕심부리면 여지없이 세상은 배신합니다. 배신.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만들어 가려면 오래 기다리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래. 천천히 두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는 게 어렵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을 할 생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살아야죠. 착실하게 뭔가를 만들어가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씩 둘씩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라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고마워하고 절대로 내놓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하나 가진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거 쉽습니까? 무지하게 어렵죠. 언제 어떻게 악인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빼앗아갈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악인들만 조심해도 사는 게 무난할 수 있고 평균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발적인 가난 뭡니까? 내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밥을 굶고 돈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거죠. 안 쓰고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끼는 일을 줄이는 것. 이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빚지고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신체 장기도 뺏기고요. 아이들도 뺏기고 남편도 아내도 뺏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아프리카의 노예들 그들이 잡혀와가지고 전쟁에 져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요 흥청망청 자기 스스로 이렇게 빚을 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게 실제로는 대부분의 노예가 생긴 이유다라는 겁니다. 노예가 돼도 노비가 되어도요 열심히 살고 그리스 시대에도 신분이 노비지만 열심히 살고 악착같이 성실하게 살면 주인이 노예를 이제 해방시켜주고 데려 자신의 일꾼으로 삼고 자신의 아들로 삼는 경우도 허다했다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시작이 출발선이 매우 낮다라고 해서 매우 안 좋다라고 해서 평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정용진 아들이고 누구야? 이건희 아들이면 되게 부럽죠.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CJ 이전 회장이다 이러면 자신은 마약 해먹고 개막장으로 살아도 대기업에 경영진이 돼서 아주 여유롭게 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되게 월급이 적은 되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하고 애비애미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욕망의 욕거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좀 더 개척해 나가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겠습니다. 저는 후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가도 오르고 임금비도 오르고 대출도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 겁니다. 근데 그러는 중에 누군가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누군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여유롭게 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누구에게는 아주 큰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시기에는요 저 같은 직장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월급쟁이의 신분은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지키고 또 지키면서 이제 일정 부분을 떼서 저축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현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현금을 마련해 놓으면 어떻게 된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힘들어하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조용히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많이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2022년 2023년부터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물가가 미친듯이 오르고 설탕 가격도 오르고 짜장면 가격도 오르고 라면 가격도 오르고 피자 가격도 오르고
안 오르는 게 없죠.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도 올랐고 앞으로 또 오를 거고 전기세, 가스비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올라갈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이제 일상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돈 되는 거 전부 다 팔아야 되는 시기죠. 사람들이 지갑에 돈이 없는 시대가 이제 된 거죠. 지금은요, 현금을 가진 사람들만 살아남다고 얘기하죠. 물가 폭등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얘기합니다. 구조조정요, 계속 벌어지겠죠.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사는 게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앞으로 우리에게는 자발적인 가난 말고는 없습니다. 검소하게, 스스로 검소하게 사는 것 말고는 없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잘 살 공리를 해야 됩니다. 건설사 망하면 아파트 하는 분양 나오고 싸지겠죠. 근데 무리한 빚에 최고점에 산 사람들은요, 이제 충격에 빠지는 거죠.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집값을 지키려고 금리도 안 올리고 억지로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근데 이게 계속 될까요? 계속 안 된다는 거죠. 2023년 말 상당금리 8% 된다라는 뉴스가 파다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언론에서 그렇게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무리하게 빚진 사람들요, 여차하면요, 인생 30년 빚 갚다가 허덕이며 살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50년짜리 받은 사람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거 요새 빚내 가지고 50년 동안 빚만 갚는 사람이 어딨냐, 중간에 다 팔고 시세 차익 벌지.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생각처럼 그게 안 되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깝깝해지는 거죠. 답이 없는 거죠. 세상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흘러가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하고 아주 별것 아닌 것도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작은 행복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양칸 더 심해지고요. 무리하게 빚낸 사람들은 이제 몰락하고 조용히 현금 가지고 착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더욱더 조용히 자신의 삶을 잘 지켜가면서 살 겁니다. 뭐 그게 진짜인 거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자발적인 가난을 좋아하면서 지내야 된다는 거죠.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고 조금씩 자신의 삶을, 가족의 삶을 잘 지켜내기 위해 애쓰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소하게 사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 검소하게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고 현재 주어진 일에서 성실하게 착실하게 사는 것만이, 그것만이 삶을 지키는 지름길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